자, 김종유 위원과 함께하는 효리부동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 두는 그 섹터의 종목을 볼 텐데요. 오늘도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스토리는 무엇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된 투자를 보자라는 이야기로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종목 바로 공개할게요, 위원님. 네. 오늘의 종목은 5G 섹터 안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오이솔루션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두고 계시죠? 저희 이 얘기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떤 거부터 풀어보면 될까요? 네, 올 한해 최대 히트 상품이라면 증시내에서 상품이라면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NFT,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최대 히트 상품으로 뽑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년에도 좋을까를 고민해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수급이 이제 흔들릴 수 있고 대형주가 상장되면서 네. 수급이 중간에 엇갈릴 수 있고 NFT나 메타버스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뭐가 좋아질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지연됐던 업종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연초에 크게 강세를 보였던 통신장비 업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미 투자를 시작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증분이 없지만 중국, 미국, 일본의 주요 통신사들은 내년에 일단 잡힌 계획만으로 보면 5G 투자를 늘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그동안 수출을 못해서 실적이 줄어든 업종 잘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업종이 통신장비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실제로 그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금과 관련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모멘텀은 다음 그림 살펴주시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해외 쪽으로 5G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서 실제로 국가와 통신사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밴더 업체들은 같이 매출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분명히 내년 연초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통신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도 드문드문 5G 통신 장비주들이 단체로 이렇게 빨간불을 켰던 날이 종종 발생해서 이제 달라지나라는 것을 눈치챈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렸듯 오이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을 특히 꼭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광트랜시버라고 하는 게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광트랜시버가 뭐냐면 우리가 통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기존의 이 선 개념으로는 안 되고 빛을 쏴서 하는 그 광통신 자체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 모바일 쪽으로만 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 패킷 형태의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T 부품의 변화도 저렇게 빨라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고급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기판에 고급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에도 고급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신 속도가 빨라지려면 기존의 어떤 상태로는 안 된다. 기존 이더넷으로는 안 되고 광통신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환 수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광트랜시버라고 하는 오이솔루션이 만드는 것인데 이게 원래 작년에 되는 줄 알았다가 안 되면서 실적이 박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5G 셀룰러 캐펙스 그다음에 글로벌 5G 인프라가 속도는 조금 다르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투자, 한 번에 투자해서 보통 장비주는 장비 수요가 몰릴 때 한번 딱 투자했다가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광통신 쪽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내년, 내후년까지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의 그 추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물론 증권사 예측이니까 다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이 2019년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은 매출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때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확 주저앉았고 그러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오케이. 올해는 개선되겠지 했는데 올해
찔끔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 네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뒤쪽의 그림은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무선 부분, 와이어리스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든지 PTTH 같은 유선 부분의 증분이 나타날 경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먼 미래로 본다면 우주 위성 인터넷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위성과 위성 간의 통신, 위성과 지상 간의 통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광통신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또 하나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이제 부품 내재화인데요. 네.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광통신은 레이저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레이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내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오이솔루션 이걸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보시면 아마 올해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에 좀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이익률이 좋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 5G라는 어떤 새로운 이제 통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앞으로 좀 점점 빠르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관련 기업들도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이솔루션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글로벌 이야기 한번 주가 흐름 볼까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정치 향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노키아가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상, 그다음에 시스코라든지 주니퍼 네트워크스, 브로드컴 등 이 통신 쪽과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어쨌든 지수 수익률보다 높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지수 수익률보다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최근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야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어떤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투자에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의 해외 진출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나 ZTE 같은 경우를 다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 업체가 차지했던 부분을 삼성전자가 메꾸는 형태로만 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벤더들과 동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작년 연초에 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올랐다는 것도 우리가 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영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업종이 올해 내년에 정말로 좋아진다? 이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만약에 좋아진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아마도 연초에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패키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패키징은 기술적인 패키징이 아니라 종목을 한번 묶어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식으로요? 그냥 5G 안에서요? 광통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네네. 뭐가 필요할까요? 오이솔루션은 광 트랜시버인데 유선 쪽에서 또 필요한 건 광랜이겠죠. 그걸 누가 깔까? 대한광통신이 깝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5G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HFR이죠. 얘가 실적이 가장 먼저 좋아졌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실적이 전부 별로였는데 네, 네. 얘가 5G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 실적 호전주와 그리고 글로벌리한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내년에 그 기대가 생길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좀 패키징화된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인 어떤 네, 관점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5G라는 이름 하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 5G 통신 장비주들이 함께 날아갔었던 적이 있어서 관련한 종목을 이미 포트에 담아서 마음고생하는 분들 수년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그 외에 실적이 다소 안 나오는 그런 5G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비슷한 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각각의 섹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뭐 네. KMW라든지 네. 뭐 선희시스템이라든지 네네. 뭐 그외 여러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신사들의 투자 캐펙스와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국내보다는 글로벌하게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인데
글로벌에서 실적이 안 나면서 국내에서만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확 줄어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결국은 미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 통신 장비들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들 꼽아보자면 KMW, 다산 네트워크스, 방금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수출 추이와 함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 가운데서도 저희는 오늘 오이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외의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네요. 함께 관심 두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인포스택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